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 저점 고점 레벨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갭 상승이 있는지, 이런 사인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커버해 드릴 건데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성장주들이 많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몇몇 특징주만 뽑아가지고 이번엔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근데 주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드리면, 월요일 장 오픈 전에 팔렌티어랑 먼데이닷컴, 10배거짜리 성장주거든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장후에 업스타트 디지털 털바인, 둘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간 주식인데 P로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한데 올해 둘 다 마이너스 EPS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EPS가 다시 플러스로 보이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는 두 성장주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찰징 스테이션 주식이죠. 블링크 찰징이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을 보시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CCL 같은 크루즈 주식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크루즈 주식 중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실적 발표를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튼 버케이션, 그러니까 호텔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EBG요, 찰징 스테이션, 그러니까 찰지 포인트랑 블링크 찰징이 있는데 이번 주에 EBGO랑 블링크 찰징 둘 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굉장히 많은 성장주들이 발표를 해요. 코인베이스도 있고 로블록스, 많은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요일에는 디즈니랑 쿠팡이 있어요. 쿠팡도 큰 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유심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디즈니,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과 스트리밍 쪽 비즈니스가 다시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에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리비언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펀더멘털로만 분석하기는 좀 애매해서요. 자료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은 세 가지 주식만 일단 커버해 드리려고 해요. 앱스, 디즈니, 그리고 리비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켓스미트에서 디지털 털바인 최근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광고 쪽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더 받는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마이너스 2%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PE도 많이 내려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런 광고 쪽 기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또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저점 레벨에서 주가가 거의 50%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저점이 PE가 9였는데 아직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PE가 14인 상태이고, 펀드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4쿼터 연속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 이 펀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저점 고점 레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저렴해서 바이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쿼터 예상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예상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3.4%예요.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런 안 좋은 가이던스를 지난번에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비탈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아무튼 예상 매출 성장률이 이번 쿼터에 마이너스 3%고, 그리고 EPS 성장률로 봤을 때도 작년에는 1.66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61을 예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년엔 다시 플러스로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꾸준히 EPS 성장률이 20-30% 되기 시작하면요, 지금 PE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시 바이어들이 들어올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로 봤을 때는 올해 12%, 그리고 내년에는 23%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참고로 차트로 봤을 땐요, 박스권 안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저항선에 정확히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지금 하락하는 패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저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50% 올라온 적이 사실 이 주식은 많았어요. 여기서도 계산했을 때 58%, 여기서도 계산했을 때 57%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잘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 저점 고점 레벨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갭 상승이 있는지, 이런 사인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즈니 주식인데요. 디즈니 주식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가치주였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장주로 변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작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포텐이 있는데 아직까지 순이익으로 봤을 땐요, 지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EPS 성장률로 봤을 때는 올해 70%, 그리고 내년에는 37%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에 EPS 성장률을 그래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PE는 33이고 5년 레인지로 봤을 때 14에서 229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가치주 PE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팬데믹 때 수익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23년에 예상하는 EPS 숫자가 보시다시피 2015년, 2016년, 2017년이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2018년보다는 더 낮은 상태이고요. 그만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가격이 보시다시피 2015년 때랑 지금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요 넷 인컴을 보세요. 2015년에 8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세요. 재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였고 작년에는 겨우 플러스였고 올해도 작년 대비 30% 정도 올라갈 거는 맞지만 아직 한참 8빌리언 아래에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순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기대감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200불이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100불 근처에 있는 상태이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실적 발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디즈니 주식이 사실 내려간 이유가 코비드 때문에 띵팍들이 아시아에서 문을 닫았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서브스크립션이 예상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계속 스트리밍 서비스가 넷플릭스랑 다르게 서브스크립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코비드 락다운 때문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투자자로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즈니 차트를 분석해드리면 여기 지지선 레벨 보이시죠?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 개파락을 했어요. 지지선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 하락 트렌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가 더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내려가는 지지선 보이시죠? 여기도 브레이크다운 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 더블 바텀 레벨에서 지탱해주고 지금 다시 이 저항선까지 일단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키 레벨을 브레이크하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레벨까지 다시 상승할 여력이 저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실적 발표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요. 지금 갭 상승으로 오히려 상승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갭 상승을 하게 되면요. 다시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 기업은 이제 리비언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펀더멘털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매출액도 없고 초창기 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EPS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결국은요. Vehicle Delivery 숫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리비언 사이트를 보시면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나 포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차량 배송 숫자밖에 없는데 그 배송 숫자가 루시드 같이 안 좋게 나오면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루시드 실적 발표예요. 차량 생산 타겟을 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 투자하기가 굉장히 트리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믿는 기업이시면요.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런 악재 때문에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미 루시드 실적 발표도 있었고 제가 걱정되는 면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면요. 아마존이 크게 투자한 기업 중 하나예요. 4월 말에 있던 기사인데요. 25,000 일렉트릭 트럭과 SUV를 올해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숫자가 사실 처음 IP 로드쇼에 했을 때 숫자의 반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부품이 모자르고 이제 부품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차량 배송 숫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풀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언젠간 이거는 해결된다고 보고 리비언 같은 기업은 다시 일어설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요, 그래도 하락 트렌드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하락 트렌드 보이시죠? 물론 지금 지지선 레벨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선 조금 더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하방 박스권에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점 레벨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약간의 상승 박스권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움직임은 지금 지수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라서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지수가 반등해줬고 최근에 좀 성장주가 반등해줬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사인 그래도 하나 말씀해드리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52동 평균에서 리젝트를 당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52동 평균을 확실히 돌파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0, 20, 50 이동 평균이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살짝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진 상태라서 이 트렌드만 유지해주고 큰 거래량의 하락만 없으면 지금 상승 트렌드가 유지될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 디테일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은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이나 라방에서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